시골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은옥은 세련된 외모와 도시 냄새가 스치는 걸음걸이로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미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진짜 속내를 읽지 못했죠. 이 한적한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이 낯선 여자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곡동 골목에는 아침부터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골목 입구 재개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사람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슈퍼 앞 평상에 앉은 동네 아재들은 막걸리 대신 한숨을 나눴습니다. 저거 걸리면 우리 집도 다 밀리는 거 아니에요? 한 아재가 말했어요. 다른 아재가 담배를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 카던데요. 골목 안쪽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 옥인의 주막 간판이 힘없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 특히 남정네들에게 옥인에는 집 다음으로 편한 자리였죠. 퇴근 후 여기 모여 국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 병 나누면 하루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주막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간판 불도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신문만 쌓여갔습니다. 순심할매 어째 된 기요. 얼굴이 안 보이네. 누군가 중얼거리자 최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제 들으니께 쓰러져서 병원 갔다 하더라고요. 말끝이 떨어지자 평상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순심 할머니는 술보다 국밥을 더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밥은 먹고 다니나 약값은 있나 늘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었어요. 골목에는 이상한 소문도 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일 있던 날 낯선 남자 하나가 주막 앞에서 서성이더라. 양복 입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강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개발하는 놈들 아니겠어요? 슬슬 압박하는 기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묵은 불안이 조금씩 부풀었어요. 주막 문이 닫히자 남정네들은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죠. 오늘은 술 안 먹고 일찍 왔네요? 왕마담이 남편을 힐끗 보며 물었어요. 남편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긴에 문 닫았더라고요. 할매가 아프다 하던데요. 식탁 위 반찬은 평소와 같았지만 집안 공기는 어쩐지 더 무거웠어요. 다음 날 골목에는 하얀 종이가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재개발 주민 설명회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이를 한번 읽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설명회 하면 뭐합니까? 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지요. 누군가 툴툴대며 돌아서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편 병원 병실에서는 순심 할머니가 창밖을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죠. 침대 옆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하나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힘겹게 그 봉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동네 아직 내가 버티고 있어야 하는 기가 모르겠네. 월곡동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소문, 닫힌 주막, 보이지 않는 압박까지 모두 얽혀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저 주막이 다시 열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골목에 이 동네 판을 통째로 흔들 여자가 찾아올 거라는 거리요. 며칠 뒤 굳게 닫혀있던 옥인의 주막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해가 비치는 문틈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자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순심 할매가 돌아오셨나에? 누군가 기대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나 문이 완전히 열리자 사람들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문가에 선 것은 순심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긴 머리를 묶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그녀는 주막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문 다시 열어요. 들어오세요.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누구? 저런 도해지 아가씨가 왜 여길? 최 씨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왠지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동네 남자들은 조심스레 주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은 순심 할머니가 늘 해놓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테이블은 반짝였고 그릇은 새 것처럼 정돈돼 있었어요. 허나 오래된 기둥과 주방 구조는 그대로여서 묘하게 익숙했죠. 여자는 사람들에게 물컵을 놓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맡아서 할 거예요. 순심 어머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강 씨가 중얼거리자 여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왕마담은 문 밖에서 팔짱을 끼고 주막을 째려봤어요. 눈빛은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저 아가씨가 무슨 사연이 있다고 갑자기 참 이상하구만요.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은옥이라는 이름은 그날 처음 알려졌어요. 저는 은옥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웃을 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말투는 도시적이었지만 주방을 움직이는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가게를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첫날 메뉴는 소박했지만 맛은 순심 할머니의 손맛과 어디선가 유사했어요. 최 씨는 국물 한 숟가락을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 어디서 배운 기요? 은옥은 짧게 대답했어요. 아는 분에게 오래 배웠어요. 그 답변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듯 했죠. 테이블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갑자기 왜 나타났을꼬? 순심 할매 친척인가? 아니, 친척은 저런 느낌이 아니지에. 하지만 은옥은 그런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손님들의 주문을 정확히 기억하고 술잔을 채워주며 능숙하게 움직였죠. 동네 아재들은 금세 마음이 풀어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네. 강 씨는 벌써부터 잔을 들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반면 주막 바깥에서 지켜보던 왕마담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뭔가 숨기고 있네요. 내가 지켜볼기요. 그날 밤 주막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랜 공백을 채우듯 떠들고 웃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은옥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어요. 처음 보는 동네였지만 마치 돌아온 듯한 눈빛이었죠. 월곡동 사람들은 그날부터 알게 모르게 그녀의 등장에 이끌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 세련된 낯선 여인이 앞으로 이 마을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존재가 될 줄은요. 은옥이 주막을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월곡동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녁만 되면 골목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주막 안에서는 따끈한 국물 냄새와 웃음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죠. 아이고, 오늘도 자리 없겠네. 강 씨가 문을 열며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어요. 은옥은 손님 하나하나에게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단골들의 이름과 취향까지 금세 외웠죠. 최 씨님, 오늘은 칼칼한 찌개 드릴까요? 최 씨는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은옥 씨가 주면 다 맛있지에. 왕마담은 멀찍이 떨어져 주막 안을 흘끔거렸습니다. 남편 역시 일찍 들어오지 않고 여기 들르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렇게들 몰려가니 참 걱정이로구먼요. 입에서는 걱정이라 말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주막 안쪽에서는 희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 씨와 강 씨가 은옥에게 잘 보이려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죠. 강 씨는 새로 산 셔츠를 자랑하듯 어깨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은옥 씨, 오늘 머리 스타일이 또 다르네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장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어제도 알았지에. 난 이미 말했거든요. 은옥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웃었어요. 두 분 다 국물이나 드세요. 식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자존심이 동시에 흔들렸죠. 서로 고개를 돌렸지만 귀는 은옥 쪽에만 쏠려 있었어요. 그 와중에 주막 매상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예쁜 주인장이 있는 집 맞나요? 관광객 같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도 생겼습니다. 남자 손님들 지갑에서 현금이 빨리 줄어든다는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죠. 아니, 왜 이리 돈이 없지? 어제 뭐 샀더라? 술값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주막 오는 걸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기 속에서 은옥은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술을 따르는 손길도 국물을 데우는 동작도 아주 익숙했죠.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은옥 씨, 어디서 이런 솜씨 배웠소? 누군가 물으면 은옥은 언제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오래된 인연 덕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었지만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은옥이 나타난 뒤 동네가 활기를 되찾은 것은 분명했죠. 그러나 그 활기 뒤에는 미묘한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었어요. 최 씨와 강 씨의 경쟁은 점점 심해졌고 아내들의 불안과 불만도 자라났죠. 왕마담은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네. 저 아가씨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주막 불빛은 이전보다 더 환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밝음은 곧 다가올 어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고 같았죠. 은옥의 미소 뒤에서 무언가 감춰진 기척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잠시 서성이다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월곡동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모른 채였어요. 이 활기와 웃음이 큰 폭풍의 전조이자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월곡동 아내들은 남편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걱정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먹고 TV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 남편들이 요즘은 밥도 대충 먹고 주막으로 향했죠. 또 가요? 어제도 갔다 왔잖아요. 왕마담이 남편을 붙잡았어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오늘은 친구들 좀 만나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발걸음이 오기네 쪽으로 향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부녀의 모임 날 왕마담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자매님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기대와 불만이 섞인 눈으로 왕마담을 바라봤어요. 은옥이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들 지갑이 통 비어오는데 그냥 둘 수 없지에. 왕마담은 폴더를 펼쳐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저 아가씨 강남 쪽 부동산에서 일했었다고 해요. 모임장 안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부동산이요? 그럼 재개발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고 의심은 더 빠르게 번졌어요. 혹시 누군가 속삭였어요? 남정네들한테 일부러 잘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보 얻으려고? 왕마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 아주 높아요. 우리 남편들 마음 약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부녀회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은옥의 신상 정보를 찾아보고 누군가는 주막 근처 땅 거래 내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회의 자리에서 공개되었죠. 여기 보세요. 주막 옆 땅, 뒤쪽 창고 자리, 그리고 길목 편의점까지 최근 2달 사이에 몰래 매입됐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은옥? 그 아가씨가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왜 하필 주막 주변만? 왕마담은 종이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겠어요. 주막 불매 운동 바로 시작합시다. 그날 이후 부녀 회원들은 주막 근처를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남편들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저녁 반찬도 더 정성 들여 만들었죠. 오늘은 집에서 먹어요. 맛있는 거 해놨소. 하지만 남편들은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왕마담은 밤마다 주막 불빛을 바라보며 속이 더 뒤틀렸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아가씨한테 동네가 들썩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녀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어요. 예, 그 일 부탁 좀 할게요. 조용히 깔끔하게. 주막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고 여자들은 은옥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주막 문을 닫는 은옥의 얼굴에 짧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죠. 은옥은 문을 잠그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녀의 발소리는 어쩐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월곡동에선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녀회와 남자들의 갈등이 깊어질 무렵 최 씨는 혼자 은옥을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뻐서 그런 거 아니냐고 농담을 듣기도 했지만 표정은 그 이상이었죠. 저 아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최 씨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이 조금 빠진 틈을 타 최 씨가 은옥에게 다가갔어요. 은옥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수저통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나 은옥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잠시 스쳤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요, 은옥 씨를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강남 쪽 부동산 말입니다. 은옥은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금세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거기서 일했어요. 최 씨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쪽에서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은옥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요, 절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최 씨는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죠.
두 사람 사이 대화는 비밀스럽게 흐르고 있었지만 이 장면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강 씨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게 먹고 둘이 뭐가 있는 기가. 강 씨는 술잔을 굳게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속은 질투와 오해로 들끓고 있었죠. 주막 출입문이 흔들리며 열리고 그는 거칠게 다가왔어요. 둘이 뭔 얘기하소? 왜 저렇게 다정하게 붙어 있습니까?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피로와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 씨는 강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금세 악화됐습니다. 강 씨, 오해하지 마쇼.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 해. 하지만 강 씨는 듣지 않았어요. 왜 나한텐 말 안 하고 저 아저씨한테는 다 말합니까? 그는 은옥에게 상처받은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은옥은 한 발 물러섰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저는 그런 의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담겨 있었죠. 전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도 강 씨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남자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어째 자꾸 싸움이 생기노? 은옥 때문에 동네가 더 시끄러워지네. 그런 말은 은근한 의심과 불만을 은옥에게로 쏠리게 했습니다. 그 무렵 왕마담은 또 다른 소문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아가씨 강남에서 큰 문제 일으킨 사람이라 하더라. 사기 사건에도 연루됐었다며?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은옥을 향한 시선은 더 차가워졌죠. 그러나 이 소문은 진실의 절반만 담고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은옥조차 쉽게 꺼낼 수 없는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주막불을 끄고 홀로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조용히 얹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또 시작이네. 내가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과거는 따라오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골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월곡동 사람들은 이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오해가 더 큰 사건을 부르고 은옥에 숨겨진 과거가 곧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왕마담과 부녀회의 움직임이 거세질 무렵 옥인의 주막에 이상한 낌새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익어가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어딘가 무거웠어요. 단골 몇 명만이 어색하게 술잔을 돌리고 있었죠. 요즘 사람들이 좀 줄었네. 강 씨가 주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혹시 못 들었어요? 은옥 씨 빚쟁이들한테 쫓긴다 하더라요. 그 말은 작은 불씨였지만 이미 널리 번질 준비가 된 불꽃과도 같았어요. 주막 밖에서는 다른 소문도 퍼지고 있었죠. 강남에서 문제 일으키고 도망 온 거라 하더라. 남자들 홀려서 정보 빼가는 사람 아니냐고 하던데.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진 말들이 엉켜서 큰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마담이 심어놓은 첩자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주막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몰래 살피고 냉장고의 정리를 꼼꼼하게 엿보던 그 사람은 결국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위생 상태 심각해요. 단속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예고 없이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식약처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주막 안은 얼어붙었어요. 은옥은 당황하지 않고 주방으로 안내하며 필요한 서류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단속반은 마치 준비한 듯한 태도로 구석구석을 확인했어요. 냉장고 안에서 조금 지난 재료 하나가 발견되자 그들은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위생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조사 필요합니다. 손님들은 불편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집 괜찮은 거 맞나? 아이고야, 괜히 왔나 싶네. 사람들의 속삭임은 금세 은옥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굳히고 단속반에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예, 필요한 절차 다 따르겠습니다. 단속반이 돌아가고 주막 안은 고요해졌어요. 은옥은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은 그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옥은 직감적으로 그 존재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얼마 뒤 낯선 사내가 조용히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은옥 씨 맞죠? 그녀는 긴장했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신가요? 사내는 주막 불빛 아래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냥 충고 하나 하러 왔습니다. 은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낮게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지 마요. 강남에서 있었던 그 일 여기서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은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가는 그의 걸음은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단단했어요. 은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죠. 숨겨둔 과거가 이곳까지 쫓아오고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인의 주막불은 유난히 일찍 꺼졌어요. 은옥은 천천히 문을 닫고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까지 불길하게 들렸죠. 그리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번엔 어떻게 버텨야 하지? 월곡동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깊은 폭풍으로 이어질 조용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속 소동이 지나간 다음 날 월곡동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옥을 피하듯 눈을 돌렸고 주막 앞을 지나갈 때도 말수를 아꼈어요.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는 순심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독하시답니다. 그 말은 금세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은옥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순심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희미하게 떨렸고 은옥이 다가오자 아주 미약한 미소를 보였죠. 은옥아 왔니?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의료진은 가족과 지인이 모두 모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씨, 강 씨, 왕마담,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병실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은옥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왕마담은 팔짱을 풀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죠. 순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주막 땅 명의가 다 은옥이 앞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왜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순심 할머니는 숨을 가다듬고 진실을 꺼냈습니다. 은옥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병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은옥은 그 한마디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제가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번졌습니다. 순심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미혼이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왕마담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 씨와 강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모든 오해가 금세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주막을 맡긴 이유도 갑작스런 등장도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순심 할머니는 손을 꼭 쥐며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주막은 너에게 줘야 한다. 너는 이 동네에 돌아올 운명이었다. 그 말은 은옥의 가슴 깊은 곳을 크게 흔들었어요. 그동안 왜 순심 할머니가 자신을 특별히 신경 썼는지, 왜 그녀에게 믿음을 보여줬는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죠. 은옥은 눈물을 참고 할머니 손등을 감싸쥐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흐느낌처럼 떨렸습니다. 주막 안에서의 고군분투도 동네 사람들의 오해도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러나 이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병실 창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였고 바로 그 시각 재개발 시행사에서는 마지막 공격 준비가 끝나고 있었어요. 은옥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바로 다음 날 월곡동을 뒤흔드는 더 큰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심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다음 날 월곡동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은옥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아직 복잡했어요. 할매 딸이라 하면 우리가 너무 했던 거 아이가.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쉬이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이 골목 끝에서 무거운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요. 두꺼운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동네를 뒤흔들었어요. 뭐고 이거? 무슨 일이고?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죠. 굴삭기와 용역 차량 여러 대가 주막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위협적인 체격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주막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불법 건축물 철거 진행합니다. 협조하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 허둥지둥 골목으로 몰려나왔어요. 아니, 철거라니요? 여긴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요. 왕마담이 앞장서서 외쳤지만 용역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서류철을 흔들며 다시 말했죠. 정당한 절차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때 그들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의 그는 느긋한 걸음으로 주막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더 크게 술렁였죠. 저 사람 왕마담 남편 아니가? 순간 왕마담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왕마담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쯤 되면 알 때도 됐지. 이 동네 곧 달라져야 해. 그리고 은옥 쪽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 여자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은옥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왜 저를 몰아내려 하시는 건데요? 그러자 그는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강남에서 뭘 겪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먹고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왕마담은 남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어요. 당신은 빠져. 이건 사업이야. 큰 돈이 걸린 일이라고. 그 말에 왕마담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용역 인부들이 주막 문을 뜯으려고 다가가는 순간 은옥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는 굴삭기 앞을 막아서며 크게 외쳤어요. 멈추세요. 지금 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은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구역은 아직 재개발 정식 승인도 안 났고 철거 예고 통지도 규정에 맞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불법 용역을 동원한 위협행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왕마담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나 은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요. 저는 그 일을 오래 겪어왔으니까요. 그 말은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꺼낸 용기의 고백이었죠. 굴삭기 엔진이 더 크게 울리자 최 씨와 강 씨가 동시에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만하소. 사람 사는 동네를 뭐라고 보고 이럽니까? 두 사람은 은옥 옆에 서서 단단히 맞섰어요. 주막 앞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용역들을 막아섰어요. 왕마담 역시 눈물을 훔치고 은옥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옥 씨 미안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굴삭기는 멈춰섰고 용역 인부들은 상황을 지켜보다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 순간 월곡동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싸움은 단지 은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월곡동 자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요. 굴삭기가 멈춰선 뒤 주막 앞 골목은 긴장과 숨결이 뒤섞인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용역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고 왕마담의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거센 시선을 받았어요. 이게 다 오해라요. 저는 그저. 그의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왕마담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당신 내 뒤에서 이런 짓까지 했습니까? 그 목소리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남편은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사람들은 왕마담 주위로 모이며 그녀의 등을 받쳐주듯 서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숨기지 마요. 우리가 다 봤으니. 은옥 씨한테 그동안 너무했네요. 곳곳에서 탄식과 후회가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옥은 사람들 틈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감사가 함께 흘렀죠. 주막이라는 작은 공간을 지키려는 이들의 따뜻함이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최 씨가 앞으로 나서며 용역들을 향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요. 주민 동의도 없이 함부로 철거 못한다 아입니까? 강 씨도 옆에 서서 거들었어요. 그래요. 재개발이라 하면 사람부터 설득해야 하는데 이딴 식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용역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왕마담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은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은옥 씨, 우리가 많이 오해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은옥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지킬게요. 이제 혼자 싸우지 마요. 은옥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왕마담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린 동네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 한마디는 골목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어요. 이윽고 남편의 불법 관여 사실이 주민들 앞에서 드러나자 용역업체 측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급히 접기 시작했어요. 절차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은 더 압박하지 못하고 서둘러 현장을 정리했어요. 굴삭기 엔진도 완전히 멈추며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숨을 고르며 주막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죠. 그동안 은옥을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낮게 속삭였어요. 은옥 씨가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네. 은옥은 주막 간판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오해, 두려움, 외로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여기 꼭 지켜야겠어요. 그 순간 월곡동은 하나가 되었어요. 오랜 골목이 서로를 의심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새로운 연대와 신뢰의 불빛이 골목마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은옥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여걸이라 카이. 월곡동의 바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흩어졌고 주막 앞에는 환한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죠. 새로운 월곡동을 열어갈 마지막 장면이요. 재개발 소동이 잦아든 뒤 월곡동 골목에는 다시 평온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문을 닫았던 옥인의 주막도 드디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은옥은 문패를 정돈하고 새로 칠한 간판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잘 지켜낼게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끝에 잔잔하게 스며들었어요. 주막 문이 다시 열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이쿠, 다시 열었네. 오랜만에 국밥 냄새 맡으니 살 것 같소? 돌아온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모두는 이 자리의 의미가 더 단단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은옥은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 대신 따뜻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주방을 움직이는 손길도 가볍고 자연스러웠죠. 그녀는 손님들의 자리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왕마담은 어느새 은옥 옆에서 자연스레 서빙을 돕고 있었어요. 은옥 씨, 저쪽 테이블에도 물 좀 가져다 줄게요. 그녀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은옥은 고개 숙여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왕마담님. 최 씨와 강 씨는 서로 눈치를 보며 주막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둘은 예전처럼 티격태격하지 않았고 괜히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쑥스러운 웃음을 보였죠. 은옥 씨가 우리를 사람 만들어 놨네. 그러게에 이제 허튼 맘먹으면 큰일 나지에. 둘은 그제야 진짜 친구처럼 웃었어요. 주막은 어느새 남자들만의 아지트가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까지 출입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월곡동의 사랑방,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 되었죠.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은옥은 주막 창문을 닫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가게 안의 따뜻한 소리들, 모든 풍경이 새삼고맙게 느껴졌죠.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여기 오길 잘했어요. 그 순간 최 씨가 농담을 던졌어요. 근데 은옥 씨, 이왕이면 우리 중 한 명은 좀 특별히 대해줄 수 있는 기가? 강 씨도 바로 받아쳤죠. 맞다에. 이제는 선택 좀 해주셔도 되지 않겠소? 둘의 장난 섞인 목소리에 주막 안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은옥은 술잔을 들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어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지만 아직은 월곡동이 제 첫사랑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이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죠. 최 씨와 강 씨는 서로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지는 충분히 알았다에. 그러면 됐지에. 밤하늘 아래 주막 불빛은 은은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걱정으로 얼룩졌던 지난 일들은 어느새 멀어지고 월곡동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평화와 연대가 자리 잡았죠.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문을 닫기 전 은옥은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가 생긴 것 같네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이어서 천천히 불을 껐어요.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은옥은 골목을 향해 밝게 윙크했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이곳을 지킬 사람이라는 듯,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이 골목에 피어날 것이라는 듯 한 줄기 빛 같은 미소였어요.